안녕하세요. 홍영재 원장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극복하고 견뎌내는 그러한 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눈의 안과병원의 홍영재 원장인데 제가 전공하는 것이 백내장과 녹내장입니다. 녹내장 전문이라고 그러죠. 녹내장은 크게 급성과 만성으로 나눕니다. 만성의 특징은 증상이 거의 없는, 그러면서 서서히 시신경이 나빠져 실명할 수도 있는 녹내장이고, 급성은 이와 반대로 특징이 아주 뚜렷합니다. 시력 감소, 갑자기 나타나는 눈의 통증, 두통, 그래서 심하면 구토를 동반하기 때문에 응급실을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급성은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내가 치과를 가려고 그러는데, 내시경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약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치과 치료제 사용하는 마취제나 내과 내시경에 사용하는 주사제 등을 쓰면 급성이 악화돼서 응급실에 가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치과 선생님들, 내과 선생님들이 녹내장이 있느냐 하고 묻는데, 만성 녹내장은 괜찮습니다. 급성 녹내장이 문제이지. 그러니까 내가 녹내장인데 만성이냐 급성이냐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급성과 만성의 비율이 1대10,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가 급성이고, 이 급성 녹내장은 다행인 것은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급성 녹내장을 알았다, 그러면 앓고 계시다, 그러면 딸들은, 아들보다도 특히 딸들은 예방적 레이저 홍채 절개술을 해놓으면 평생 급성 녹내장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성 녹내장은 이런 예방법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예방이라고 그래야 될지 모르지만은, 일찍 발견해서 초기 때 발견을 해서 꾸준하게 치료를 잘 받으면, 그러면 평생 실명이라는 그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모르고 늦게 발견했다, 그러니까 시신경이 많이 죽은 다음에 발견이 되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녹내장이 위험한 병이긴 하지만 의사와 잘 논의하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우리나라 녹내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급성과 만성은 1대10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만성 중에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특별히 정상안암 녹내장이 80%입니다. 그러면 녹내장의 정의가 뭐냐고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전 녹내장 정의는 안압이 높아서 시신경이 서서히 죽어가는 병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압이 정상보다 높아서 시신경이 눌려서 서서히 죽어가는 병,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한 20년 조금 더 됐을까? 그때부터 정의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하고 일본 때문이라고 해야 될지, 안압이 정상인데 녹내장이 생기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특히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그래서 만성 녹내장의 거의 80%, 일본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80%가 정상안압 녹내장입니다. 이 말 뜻은 안압의 정상 범위는 10에서 21인데 그 범위 내에 있는데 녹내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녹내장은 안압이 높은 녹내장, 유럽이나 미국에서 많은 그런 안압이 높은 녹내장하고 뭐가 다른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은 같은 녹내장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안압이 높은 녹내장이나 안압이 정상인 녹내장도 치료는 거의 같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안압이 잘 유지가 되는데, 내가 열심히 의사가 이야기한 대로 약을 잘 넣고 그래서 안압이 잘 유지가 되는데 왜 어떤 분들은 나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나빠지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저혈압 때문에 그런지 수족냉증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안압의 변동폭이 커서 그런지 특히 밤에 안압이 높은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24시간 안압과 혈압을 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시신경이나 시야가 나빠지지 않으면 안압이 25래도 안압이 18이래도 안압이 15래도 좋다고 그러고 더 이상의 치료는 안 씁니다. 근데 안압을 충분히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나빠지는 것이 느껴지고 또 가면 그런 말씀을 들으시면 뭔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을까? 첫째는 의사하고 나하고 결정해서 떨어뜨린 그 안압이 충분치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다른 요소가 있나 보다. 그 다른 요소가 뭘까? 그래서 전신적인 테스트를 해봅니다. 고혈압, 당뇨, 저혈압 등등 몸에 다른 질환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신적으로 체크해 보고 그것에 이상이 있으면 그거를 치료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정상안압 녹내장에서 요즘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운동인데, 운동을 하면 심장이 튼튼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만성 녹내장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급성은 뚜렷한 증상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시력이 떨어져 머리가 아파, 눈이 아파, 그렇게 심하다 보면 구토, 이 메스꺼움이 생기고 그래서 응급실을 가게 되는 거지만 만성은 증상이 처음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기나 말기쯤 돼야 그때야 증상을 알게 되는데 그때는 많이 늦으신 겁니다. 그래서 신체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받지 않아요? 그러면 시신경 사진을 찍게 되고 시신경 사진에 이상이 있으면 신체 검사관이 조금 녹내장이 이상한데 가보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해서 발견되는 수가 많습니다. 아니면 엄마나 아버지를 모시고 왔다가 그다음에 발견되는 경우 안압이 정상이기 때문에 안압만 재서는 이분이 녹내장인지 아닌지 잘 구별할 수가 없어요. 녹내장의 종류를 이야기하면 많은데 크게 이야기하면 급성과 만성이라고 나눈다고 그랬고, 만성 중에서는 안압이 높은 고안압 녹내장과 안압이 정상인 정상안압 녹내장, 그 다음에 포도막염 때문에 오는 합병성 녹내장도 있는데 이 포도막염이 오래되면 백내장도 오고 녹내장도 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포도막염을 잘 치료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치료하면 문제가 없는데 잘 치료 안 하면 염증이 생기면 안압이 높아지고 녹내장이 오고 이제 그렇죠. 선천성 녹내장도 있고요. 또 외상성 녹내장도 있는데 그거는 소수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빼고 검사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한두 가지만 해도 녹내장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녹내장 검사가 아주 한 10가지도 됩니다. 더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많은 검사를 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싶고 애매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도근시가 있든지 다른 것이 있을 때에는 녹내장 진단 내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시신경 사진도 찍고 그거를 컴퓨터로 분석도 하고 레이저로도 찍고 시신경에 가는 모세혈관도 보고 시야도 검사하고 안압도 물론 측정하는데 안압에 영향을 주는 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은데 각막이라는 게 있어요. 까만 동자. 요새 젊은 사람들 라식, 라섹 등 수술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보통 그 각막의 두께가 0.5mm,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550 마이크론 정도 되는데 그거를 한
마이크론 정도 깎게 되면 450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압은 원래에서 한 3 내지 5 정도 낮게 측정이 됩니다. 각막이 얇은 사람은 실제보다도 낮게 측정되기 때문에 의사도 환자도 나 안압이 많이 낮아졌다? 좋은데 왜 녹내장이 뭐야?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섹이나 라식으로 각막이 얇은 사람이나 원래 선천적으로 얇은 사람에게 더 녹내장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